현우님은 마지막에 홍보하셨는데 전 처음부터 홍보를. 네. 이거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혹시 QR 찍어서 바로 스토어로 잘 연결되는지 한 번만 봐주시면은 진짜 감사하겠고, 찍고 있긴 하지만 뭐 리뷰가 사실 엄청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스토어에서 이제 되게 좋더라, 잘 들었다, 대단하다 뭐 이런 말씀 이제 거짓이지만 적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토어로 잘 연결되나요? 네. 그저께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터졌는데 이거는 이제 리다이렉션은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별로 돈이 들지 않아서 클라우드 플레이어 터졌지만 되게 좋은 서비스다. 네, 그리고 저장소도 S3 대신에 클라우드 플레이어 R2 쓰고 있거든요. 훨씬 싸서. 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뷰 남겨주시면은, 또 인증해주시면은 제가 커피라도 보내드릴 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인 개발 혹은 퇴근 후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했던 경험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이 PPT는 사실 캔바가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목차로 말하고 싶은데 해서 제미나이를 부탁하고, 제미나이가 뽑아준 거를 다시 이제 캔바한테 던지고, 그거를 보면서 이런 얘기 해야지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목은 고독한 퇴근 후 개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인 퇴근 후에 어떻게 제가 개발하고 지냈는지 그런 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캔바를 쓰니까 영어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번역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읽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이렇게 왔습니다. 혼자 개발하는 거를 왜 하게 됐나? 회사 생활 잘 하고 있는데, 저는 소프트웨어 사관학교 정글 1기를 수료하고 지금 한 4년 정도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회사 생활에 문득 그 갈증이 드는 거예요. 너무 회사 생활 재밌고 만들고 뿌듯하고 하는데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좀 이제 재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라던가 뭐 그런 재미가 자연스럽게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지 하다가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팀원 구하자니 이것도 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사이드 프로젝트 팀이 깨지는 사례를 사이드 프로젝트가 잘 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이 봤어요. 그래서 혼자 해야겠다라고 해서 혼자 했었죠. 이거 저였어요. 나 없이 회사 안 돌아간다는 사람 저였습니다. 막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방진 생각을 가졌고, 이런 생각 덕분에 이제 더더욱 나 혼자 개발해도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오만한 생각을 했었었죠. 그래서 되게 자신감을 막 솟구친 상태로 1인 개발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혼자 만들어서 뭘 내보낸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개발을 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현실의 벽에 부딪히죠. 뭐였냐면은 이게 내가 되게 개발을 못하는구나를 이제 정글 끝나고 한 2년쯤 지나서 깨달았어요. 나 그냥 회사 생활을 잘한 거지 내가 개발을 잘한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혼자 1인 개발을 해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막 찍어냈던 앱들인데 이제 요렇게 굉장히 이제 못생긴 앱들, 지금도 뭐 잘생긴 건 아니지만 이런 앱들을 찍어내면서 내가 굉장히 많이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의 감사함 혹은 내가 회사로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좀 역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회사에서 뭔가 PM이 기획을 하고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서 이제 저한테 뭐 피그마가 던져진다거나 혹은 API 개발하게 저한테 던져지면은 이제 뭐 지라를 쓴다면 티켓이 정해져 있을 거고, 이제 저는 그냥 그걸 쳐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쳐내면은 그냥 우쭈쭈 잘한다 해주니까 그게 난 개발을 잘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회사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한 거지 그 개발을 잘하거나 뭔가 프로덕트를 잘 만들어내는 건 아니구나를 새삼 느꼈고, 뭔가 그 회사에 대한 감사함 혹은 팀원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역설적이게도 1인 개발하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감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팀원들의 서포트를 받고 있었구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그 전에는 되게 비용처럼 느껴졌었는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얻고 있었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혼자서 개발하니까 정말 좀 외롭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퇴근 후 개발하기 전에 제 마인드셋이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피그마, 예를 들면 웹페이지라면은 피그마가 되게 오토 레이아웃 잘 해가지고 반응형 완벽하게 해서 개발자한테 떨어지지 않잖아요. 당연히 되게 회색 레이아웃별로 회색 영역이 있기 마련이고 그 회색 영역을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은 다 막 쳐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브레이크 포인트마다. 전 그때마다 이제 뭐 기획자 혹은 디자이너 탓을 한다거나 이거에 대한 API나 엣지 케이스 왜 고민을 안 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남 탓을 좀 했었는데 1인 개발하면은 내 탓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최초에 기획을 하는 너 누구야? 나였어. 뭐 피그마 디자인을 왜 이렇게 했어? 내 나야. 뭐 이게 다 나 때문이다 보니까 되게 좀 겸손해지고 회사 생활을 좀 재밌게 하게 되는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반성은 반성인데 결국 혼자서 개발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막 잘하지?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보는 유튜브 중에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자기는 대학생 때는 학부 때는 건축학과 분들한테 팀 작업을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뭐 나는 설계를 할 테니까 나는 설계를 하고 A한테는 뭐 컨셉을 얘기하고 B에게는 뭐 포토샵하고 누구는 뭐 렌더링 맡고 뭐 이런 식으로 분업을 하는데 학부 때는 뭐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1인 개발하면서 이거에 되게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현우님도 그러시지만 저는 언젠가는 내 프로덕트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크게 있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결국에는 다 잘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저는 혼자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뭐 이런. 네, 저도 여기에 엄청 공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개발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장인으로서 회사 생활을 잘한 거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러면은 개발자로서 성장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경우에 개발자가 성장할까 이런 생각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회사가 트래픽이 많으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했어요. 뭐 막 흔히 말하는 수십만 수백만의 트래픽이 떨어지는 회사라면은 트래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계속 생기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성장이 따라온다 이 생각을 했고 이거는 근데 회사에 종속돼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회사가 트래픽이 별로 없거나 혹은 내가 만든 서비스가 트래픽이 없는데 트래픽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들. 이를테면 저는 카프카 같은 거를 살면서 단 한 번도 쓸 일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그만한 트래픽을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복잡한 인프라를 다룰 일도 없었고 제가 만든 거는 슈퍼베이스 선에서 다 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대한 성장은 사실 큰 회사를 가거나 트래픽이 많이 터지는 회사를 가야 되는데 이쪽은 이제 저는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반면에 구현을 통해서 성장할 수도 있다? 이게 전 개발자로 성장할 때 두 번째 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를테면 신규 아이템을 만드는 스타트업이라든지 혹은 혼자서 1인 개발을 한다든지 그러면 뭐 그럴 때 이제 구현을 통해서 오는 성장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경우 막 다양한 서비스도 써보고 하나하나 다 손대면서 뭐 인프라를 하면 인프라 하나하나 다 고민해 보면서 이런 성장도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조화를 되게 잘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이쪽에 대한 성장은 회사로서 채워야겠다.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 하면서 개발자로 성장하는 거는 퇴근 후에 내가 혼자 개발하면서 채워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제가 퇴근 후 1인 개발에 대한 내용이면서도 막 성장에 대한 얘기 막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막 여러 개 앱을 계속 찍어내면서 뭔가 프로젝트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안 빠그러지고 끝까지 가는구나 라는 그 감을 얻은 게 있는데 그걸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엄청 만들고 싶은 게 좀 명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게 한 취업하고 직전인 후인가 막 그 즈음에 했던 게 막 인스타그램 클론 코딩이라든지 뭐 땡땡마켓 클론 코딩이라든지 이런 걸 했었는데 그거 진짜 일주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정말 좀 덕질하고 싶은 분야
덕질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다 하면은 차라리 그거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재밌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를테면 제가 만들어서 바로 망한 것 중에 하나가 취미로 목공을 했었는데 막 뭐 나무 자르고 막 가구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목공 커뮤니티가 크게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공 커뮤니티용 앱 만들면 괜찮겠는데 해서 목공 커뮤니티용 앱을 만드니까 당연히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마이크가 꺼졌어요. 네. 네. 당연히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 만드는 과정 자체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내가 상상한 것들 막 기능 넣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덕질하는 걸 해야지 확실히 좀 만드는 게 재미가 있구나. 더군다나 이게 퇴근 후 하는 거다 보니까 퇴근 후에 에너지가 나오려면 더더욱 덕질하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새로운 기술은 딱 하나만 쓰자였어요. 이를테면은 처음에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가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이거 쓰고 백엔드 프레임워크 이거 쓰고 둘 다 한 번도 안 써본 거 써보자 하니까 그 구현하는 게 아니라 그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프레임워크 그냥 무조건 익숙한 거 쓰고 만에 하나 그래도 써보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딱 하나 정도 써야지 구현도 하고 학습도 할 수 있구나 뭐 그 정도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질하는 거랑 프레임워크는 익숙한 걸 쓰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 장인데 저는 그래서 그 사이드 프로젝트를 팀으로 많이 구하시곤 하는데 저는 혼자서 하는 것도 되게 재밌다, 알차다 이런 거 생각해서 한번 퇴근 후에 시간이 남는다 혹은 재밌는 걸 해보고 싶다면 바로 혼자서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 회사 생활도 또 더더욱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서 추천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